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고함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5시 장예찬의 정치펀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와 금요일 오후 5시 정치펀치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점점 더 늘어나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깊은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정치펀치에서 최대한 많이 풀어볼게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퇴근길인 분들도 있고 일하는 분들,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방송 내용과 관련된 댓글은 제가 얼마든지 읽어드리고 소통을 하는데 저의 방송 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언급은 방송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삭제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역시나 계속되고 있는 한동훈 대표 가족의 여론조작, 한가족 드루킹 사건 이야기에서 이제는 조금 국면이 바뀌고 있다. 저도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정말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이 빼박이라고 하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상식적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이걸 빨리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적어도 제가 아는 정치적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고 계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그냥 부인도 긍정도 하지 못하고 잡아떼고 있죠. 많은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족이 안 했다. 가족이 아니다. 이 6글자. 이 6글자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믿어줄게 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은 못한 채 이건 법적인 문제다. 정당법 때문에 위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 줄 수 없다. 껌껌이 대응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언론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론들이 나섰다는 건 단순히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11월 5일에 제가 알기로 파이낸스 투데이의 이병준 기자님이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는데 약 일주일가량 지난주 화요일까지 어떤 언론도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죠. 이걸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는 JTBC의 5대0 라이브라는 TV 프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JTBC도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에 이 아이템을 다룰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갈수록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되고 한동훈 대표가 우물쭈물하면서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기자들이 피해 다니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가족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말도 못하는 걸 보니 이제는 이 의혹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 이 아이템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뭐가 더 나갔냐? 단순히 한동훈 대표 가족 의혹에 대한 이 일가족 여론 조작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방송에서 아이템으로 다루고 TV 뉴스에 나오는 거랑 주요 언론사의 신문 사설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와 방송사가 이 사건을 다루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 첫 관문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넘어왔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그 두 번째 관문이 뭐냐? 정치인들이 뭘 되게 신경 쓰느냐?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하고 대선 때도 청년 본부장 하면서 이 보수 진영에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가까이서 동고동락하며 오래 봤잖아요. 당연히 신문 일면 기사, 그리고 밤에 하는 저녁 뉴스 메인 기사도 중요하게 보지만 언론사 사설에 대해서 언론사 사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기사는요, 아무리 비판적 시각이나 뭔가 특정 정치인을 띄워주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다. 한겨레, 경향, 진보적인 성향이다. 뭐 이런 어떤 색채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사에서는 언론 기사가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띄워주면 안 된다라는 그 자기들만의 룰이 있기 때문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선이라는 게. 뭐 언론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근데 예외가 뭐냐? 바로 사설과 칼럼입니다. 네. 사칼. 굉장히 이게 사납게 들리는데 이 사설과 칼럼은요. 기사가 아니라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창구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신문사에서는 일면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사설과 칼럼은 보통 뒤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박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이 사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아시아투데이에서 이런 사설이 나왔다는 건 저건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의 의견이구나. 조선일보에서 사설이 나오면 이건 조선일보 전체의 대체적인 의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설을 정치인들이 꼭 찾아보고 민감하게 여기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또 여의도 정치권 사이에서도 사설이 뜨면 그냥 기사가 뜬 것보다 훨씬 더 뒤에서 수근수근 많이 거립니다. 야, 너 어제 조선 사설 봤어?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 봤어?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그 언론사 데스크나 논설위원 등 이 언론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전 이 5개 언론사의 사설을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사설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어떤 제목이 쓰였느냐?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가 사실을 밝혀야 된다. 보나 마나죠. 제목으로 딱 박았죠. 한동훈 대표가 사실 밝혀야 된다.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법적인 문제고 위법 사안이 아니면 건건이 대응을 못하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불필요한 자중질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의미 없다. 왜 가족명의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밝히냐.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게 법 위반이다 아니다 입씨는 버리는 것 자체가 어리둥절하다. 그냥 너네 가족한테 물어보고 가족이 했는지 아닌지 똑바로 밝혀라 라는 게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조선일보는 이 한동훈 가족들의 여론 조작 사건, 한가족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안 하고 한동훈 쪽 입장을 좀 대변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오늘자 사설로 딱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도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한동훈 지켜줘야지, 한동훈 키워줘야지 하다가 야, 이렇게까지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코너에 몰렸는데
이렇게 많이 증거가 공개됐는데 가족이 안 했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못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위법 뭐 이러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한동훈을 지켜주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다. 한동훈에게 경고를 보낸 거예요. 경고를. 이 조선 사설이 아마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 한핵관들에게 주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동아일보 사설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 사설은 더 공격적입니다. 여당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족 논란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입장을 못 밝히는 게 한동훈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훈답다는 건 뭡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김의겸이 막 제기했을 때 뭐 거시겠어요? 저는 장관직 걸겠습니다. 정치 생명 걸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뭐 걸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동훈다운 처신이거든요.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자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참지 않고 뛰어들어서 뭐 걸겠냐?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바로 그러한 이때까지의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이번에 유독 다른 모습에서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저는 업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까지 정치를 항상 건건히 대응해오는 정치. 무슨 일만 있으면 고소고발하는 정치로 일관해 왔었기 때문에 왜 이번에는 그런 정치를 안 하냐? 왜 이번에는 그렇게 고소고발 못하냐? 바로 그 부분을 동아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아일보 사설 내용 중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소행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가족이나 한동훈 대표가 이걸 외부의 어떤 제3자 팀에게 맡겼다면 또 다른 참모에게 맡겼다면 이건 진짜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 그러니 빨리 가족들에게 알아보고 밝혀라.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본인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일일이 이런 글 썼냐고 물어본 거 아니냐. 안 물어봤냐. 왜 그걸 말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동아일보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한동훈 대표 편을 들고 한동훈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해왔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기사가 아니라 본인들 언론사의 색깔과 의견을 드러내는 사설에서 동시에 한동훈 가족 의혹 밝혀라라고 경고를 한 건 한동훈에게 굉장히 큰 무거운 부담이고 그리고 동시에 2차 관문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관문이 바로 이걸 메이저 언론과 방송에서 다루게 하는 것이었다면 2차 관문은 언론사 사설, 그 고비를 넘게 된 거죠. 아시아투데이래요. 네, 제가 지금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를 진행하고 있죠. 아시아투데이의 사설도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길. 그러니까 대표면 대표답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운 바람에 이재명 재판이나 다른 이슈가 덮인다.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 사태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분란이 생기고 이재명이나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덮인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과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1심 재판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자기 가족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재판 이전에 이걸 정리하지 않고 이재명 재판 때문에 이거 그냥 묻고 넘어가자라고 합니까? 완전 내로남불이죠.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내로남불 눈높이인 거죠. 서정욱 변호사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김건희 여사 보고는 맨날 사과하라고 하더니 왜 자기 가족 문제는 해명을 안 하느냐라면서 한동훈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다들 이 가족 문제 왜 해명 안 하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제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다. 어제 이야기로 가름하겠다. 요새 한동훈 대표에게 새로운 별명이 2개 생겼어요. 하나가 런동훈이고요. 기자들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장면 찍혀서. 2번째가 바로 한가름이라고 합니다. 앞에 한 이야기로 가름하겠습니다. 전에 한 이야기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가름하겠다. 할 말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한가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요, 여러분, 우스워 보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좋은 일이지만 실제 문제가 되고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들조차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는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6글자를 말 못해서 가름하겠습니다. 가름했습니다. 가름. 한가름이 되고 있으니 이미 이 자체로 당당함, 떳떳함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나락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지역구 수영현대 살고 있는 환영님이 말씀하셨네요. 제가 수영현대 앞에 야채 차에도 가고 막 했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와 같은 보수 신문만, 보수 언론만 사설로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지적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라는 진보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신문도 사설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이 곧 이제 배경으로 뜰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조선동아 아시아투데이와 한겨레 경향이 같이 나섰다는 것. 이 문제가 보수 진영의 문제나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 언론들이 모두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라, 한동훈 대표가 해명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적인 의혹이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이게 보수 진영 내부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에서 어떤 계파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걸 친윤과 친한의 계파 갈등이다.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프레이밍을 하려고 했고, 지금도 뭐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이상 친윤, 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 국민적인 의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동아도, 아시아투데이도 여기에 전혀 언론사로서의 색깔이 다른 한겨레와 경향까지도 나서게 된 거예요. 이 조선, 동아, 아투, 한겨레, 경향의 사설을 쓰는 거는 대부분 아마 논설위원이라고 하는 정치 부장 다 하고 국장급 이상의 그 언론사의 최고 실력자들이 이렇게 사설을 쓰는 거거든요. 데스크가 의견을 공통으로 모아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 사설로 이렇게 입장을 낸다는 건 우리 언론사의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 언론사의 의견이 이겁니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서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야, 우리 오늘 이거 쓰자라고 서로 말을 맞출까요?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과 데스크가 경향에다가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조선에다가 물어보겠어요? 아니죠.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적 의혹이고 한동훈 대표의 행태가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다르게 우물쭈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짠 것처럼 5개 언론사, 주요 언론사에서 보수, 진보 상관없이 한동훈 왜 평소와 다른가? 윤부부 비방글, 한동훈은 왜 평소와 다른가? 경향, 한겨레 뭐 다 띄워주세요, 사설들. 네, 차례차례.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 한동훈이 이제까지 모습과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드디어 2번째 관문을 넘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측에서는 이게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일주일 동안 기사가 안 나는 걸 보고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게 기사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온라인 기사로 네이버에 뜨거나 방송국에서 이 아이템을 다루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정말 전화 많이 돌리고 기자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거 기사 내지 마라.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갖은 노력으로 이걸 꾹꾹 눌러왔죠.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부터 저도 저지만 강력한 스피커인 대구의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국민의힘 정당의 유력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나서고 의총에서 따지고 하면서, 특히 의총에서 용기 있게 이 문제를 지적한 강승규 의원이나 김미애 의원,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요 사설은 아닙니다.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친윤이라는 계파로 분류되는 분도 아니에요. 이 한 관문을 우리가 힘겹게 넘어서 또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훈 가족의 여론조작, 한가족 드루킹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물이 끓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 사건을 다루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게 엄청 화제가 됐죠. 지금 이 사설입니다. 당원 게시판 내용하는 한동훈 여당 쇄신은 공영부됐다. 쇄신할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 의혹, 가족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이 먼저 밝히고 책임을 져야만 그 다음에 민생도 챙기고 쇄신도 할 수 있다라는 따끔한 지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문, 이 사설들이 전면적으로 폭격을 하면 이걸 그냥 뭉개고 넘어가겠다. 이걸 그냥 퉁치고 넘어가겠다. 이런 한동훈 대표 측이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친한계나 한핵관들은 주말 사이에라도 한동훈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이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언하자면 디지털타임스 사설도 있네요. 단계시판 가족 개입 의혹 확산, 한 왜 직접 진상 안 밝히나. 사실 디지털타임스도 그동안 여당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걸로 좀 유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로 저렇게까지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두 번째 관문이 넘어간 셈이에요.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버티고 뭉개는 건 불가능한 국면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의 검사 출신 측근들은 법꾸라지이기 때문에,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이게 법에 안 걸리는 법을 잘 만드는 법꾸라지들,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명분으로 이걸 뭉개고 버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법과 정치는 달라요. 그리고 법과 정치가 다르다는 건 바로 한동훈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 사건이 터지고 막 시끄러울 때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책임지지 못한 허황된 이야기를, 허풍을 막 하고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법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게 바로 한동훈이 명태균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대전일보의 사설도 나오네요. 정말 오늘 하루 동안 각 주요 언론과 지방지에서 한동훈을 향해서 스스로 진상을 해명하라는, 책임지라는 사설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 한동훈 스스로가 본인이 용산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할 때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감정이 중요하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 했으면서 왜 자기 가족 사건에서는 위법만 아니면 된다, 위법적 여지가 없다, 그러면 밝히지 않겠다라고 뭉개고 있느냐. 이 자체가 내로남불이고 모순인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가족들이 쓴 글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한동훈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이 가족들 명의가 실제로 쓰였다는 걸 밝히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채 뭉개고 넘어가겠다라는 건데, 이건 일단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죠. 계속해서 이런 혼란과 혼돈이 지속되건 말건 나는 그냥 끝까지 뭉개고 가겠다는 건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 힘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들 지키겠다는 판단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오늘 2차 고발인 조사가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오상종 대표님이나 청년 당원들 경찰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매우 빠르게 한동훈 가족 계정에 대한 고소가 이뤄지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고발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경찰의 수사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고발을 할 때 그냥 한동훈 가족들이 댓글로 여론조작했어요 라고 고발장을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혐의이고 어떤 잘못을 했고 법리적으로 어떤 범죄에 걸리고 대법원 판례는 이럴 때 어떻게 죄를 묻고 있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이 되게 증거자료까지 들어가면 몇 장이 돼요, 제대로 쓴 고발장은. 근데 경찰이 고발장을 딱 보고 단순히 한동훈 가족들이 댓글 조작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렇게 빨리 수사 안 합니다. 고발인 조사 안 합니다. 봤는데 말이 되는 거야. 진짜 이런 혐의가 적용 가능하네. 그리고 이런 고발장을 쓸 때는요, 경찰이 일일이 안 찾아보게 이게 어떤 법에 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이 처벌받은 전례까지도 다 써주면 경찰이 일하기가 쉽잖아요. 맞네, 이거 적용하면 되겠네, 이러면 바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인정되겠네 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한동훈 가족 계정에 대해서 고발한 자유한국당 오상종 대표님과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 오늘 경찰에 불러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 고발인 조사 이후에는 보통 고발 당한 쪽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사건의 특징상 경찰이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들을 먼저 부르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서버 건드리지 말라고 공문 보냈죠. 그것도 예사롭지 않은데, 고발인 조사가 끝나고 몇 가지 검토 끝에 국민의힘에 대한 자료 확보, 협조 요청을 먼저 하게 될 거고, 국민의힘에서 당원 명부 못 준다, 협조 못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압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수사가 느리다 답답하다 할 수 있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고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고발인 조사를 연달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수사 의지가 강하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꾸라지처럼 이거 안 걸린다, 피해갈 수 있다라고 버티는 한동훈이 법적으로도 이걸 피해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린 지금 법을 중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치의 문제잖아요. 정치의 문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온 언론 사설들이 한동훈이 직접 밝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한동훈이 더는 버티기 어렵고, 버티면 버틸수록 너덜너덜해지는 상처투성이가 되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림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잠시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님, 장례찬 음해 세력은 한동훈 댓글팀 한 딸이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강지연님, 한가름님, 가름가름하죠. 제발 몰상적인 처신은 멈춰주세요 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주진우 의원 법률자문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고소하겠다고 했죠. 유튜브 고소하겠다.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힘없는 유튜버들 고발하지 말고 이 의혹을 방송과 언론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고소해라, 나를 고발하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직까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누구 한 명도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를 못하는 이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한동훈 대표 측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들이 저를 고소하면 장례찬이
진은정이 범인이라고 했다. 한동훈 가족들이 드루킹이고 여론 조작했다고 했다.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고소를 하면 제가 당연히 무고죄로 받아치겠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서 그 당원 게시판의 진은정 진영구가 누구인지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고소를 한 한동훈 측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이름으로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꼼수를 써서 만약 가족 의혹, 뭐 진은정, 진영구, 최영호, 허수옥, 한지윤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건 쏙 빼고 그 한동훈 계정에 대해서만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자들이 바로 질문할 겁니다. 한동훈은 아니라며. 그래서 고소한 거 알겠어. 근데 왜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고소 안 하냐? 고소장에서 왜 가족 의혹은 빠뜨리냐? 가족 의혹 제일 열심히 떠들고 아예 진은정 변호사의 얼굴과 이름이 언론사, 방송과 신문에 박히게 만든 사람은 저잖아요. 제가 언론에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아내까지 실명 거론하면서 드루킹이라고 하는 장례찬은 왜 고소장에서 빼냐? 결국 그건 가족들 범인이라는 걸, 가족 범행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동훈 계정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도 못하는 거예요. 외통수예요. 외통수.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 법꾸라지들은 한다는 고소고발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안 되기만 비나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또 월요일 25일에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에서 징역이 나와서 이슈가 거기로 덮이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슈가 덮일 이슈고 묻힐 이슈고 지나가는 이슈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한동훈 책임지고 밝혀라라고 사설을 쓰겠습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봐도 25일 이후에도 이걸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밝히고 해명하지 않으면 이게 한동훈의 정치 인생에 계속 평생 따라다니면서 꼬리표가 되고 낙인이 되고 국민의힘이 무슨 이야기를 하건 너네 가족 드루킹은, 너네 가족 여론 조작은 이런 질문이 따라붙을 게 뻔하기 때문에 조선 동아 등의 여러 언론이 한동훈 대표 이거 책임지고 해명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전해 듣는 저한테 전화나 연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가족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28일 이후에 그때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정말 세게 붙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28일이냐?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고요. 28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3차 제2기열 표결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이 특검 세 번째로 이탈표가 나오는지 아닌지 표결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수위를 낮추면서 한동훈이 해명해라 정도만 하지만 28일 지나가면 해명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한동훈 너 뭐하냐? 이거 이제 자백하는 거냐? 이렇게 세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25일과 28일 이후에 이 사건이 묻힐 일은 없다. 언론의 2차 간문, 사설로 한동훈 책임론을 묻기 시작한 이 지점부터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슈퍼챗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귀마님, 장채고 파이팅이라고 귀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연킨님, 선비 국힘들만 있었으면 단계 언론화 안 되었을 텐데 장예찬님 좌파 언론에 가서 알리고 싸우는 것 보니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국에 장채고 없었으면 묻힐 뻔했어요. 이병준 기자와 장채고가 아주 큰일 나셨어요. 우리 보수님들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자고요. 그리고 강지연님도 한동훈 한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완전 좌파 쪽에서 온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보수의 정체성마저 파괴하려는 자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댓글로 올라온 질문들에 소통을 해드리자면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랑 연합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그게 누구 전화든 받는 게 기본이고 전화 한 통 한 게 전부입니다. 그 전화에서 제가 한동훈 게시판 의혹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연합이 되죠?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준석 의원 보고 한동훈 편 들어라, 한동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음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에게 퇴로를 열어준다,
가족이 했다고 하라라는 것도 인터뷰를 보시면 나오지만 이거는 진은정이 했다고 제가 그 누구보다 저를 소송하라, 나를 고소하라고 하면서까지 언론에서 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테러를 열어준다고 했냐? 이게 만약 가족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있다가 진은정 변호사나 한동훈 대표가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맡겼다는 게 알려지면, 제3자가 썼다,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게 알려지면 이게 훨씬 더 큰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가족들의 여론조작 사건이 단순히 가족들의 어떤 여론조작이나 일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죄도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측을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도 고소 못해라고 소위 말해 긁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왜곡하고 음해해서 장예찬이 퇴로를 제안했다, 뭐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수준 이하의 음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오해가 없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장성철 평론가가 MBC 라디오에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게 아니라 임모 씨가 글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도 제가 오늘 페이스북과 방송에서 정정을 했는데, 이 임모 씨는 한동훈 대표 가족 여론조작, 한가족 드루킹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에서 이 임모 씨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20대 남성인 임모 씨를 특정한 건데, 장성철 평론가의 말을 듣고 신이 난 일부 한핵관과 한딸들이 임모 씨라며, 가족 아니라며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만약 가족이 아니고 남이 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임모 씨는 애초에 한동훈 가족 사건과 상관이 없는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남긴 사람이다, 전혀 다른 사건이다 라는 점까지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댓글에 대한 소통도 한 것 같고요. 그 사이 또 슈퍼챗 왔는데요. 11님, 단기 이슈가 한동훈 잡는 결정적 막타가 되면 장예찬과 비대위 갤러리 스피커들에게 공이 돌아가는 게 배 아픈 분들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뭐 너무 감사한데 우리 또 각자의 영역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오해가 없도록 다른 분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네, 우리끼리 서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 회장님도 장예찬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이콘이 강아지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엽네요. 김애수더님, 호남 전주서 응원합니다. 윤 대통령님은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네, 정말 소중한 호남 보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다른 고생하는 사람들을 폄하했다는 댓글도 있는데, 저는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과 음해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열변을 토했지, 제가 먼저 누구를 공격하거나 언급하거나 음해할 의사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진실을 밝히자, 같이 힘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그러면 중간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에서 빠질 수 없는 알부민 광고가 있겠죠. 여러분 1분 동안 광고 볼 텐데 떠나가지 마시고 2부 주제,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도 중요하니까요. 네, 꼭 광고 들어주십시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창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네, 여러분, 오늘도 환절기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 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안에서 알부민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투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가 이벤트도 단독으로 준비됐는데 2박스 구매하면 1박스 더 드리는 이벤트가 파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고 올 가을과 겨울 꼭 저와 함께 알부민으로 건강관리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매번 방송 끝날 때마다 이거 하나씩 따서 마시거든요. 중간에 마실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요새 막 방송이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한데 피로가 좀 가시는 느낌이 들고 면역이 증진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장예찬의 정치펀치에 광고를 해주신 이 알부민 너무나 감사한 곳이니까 최근에 정치펀치 방송 이후로 실제로 이 알부민 주문 수량이 매우 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응원의 의미로 알부민 많이 문의해 주시고 함께 드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2부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원래 이 정치펀치에서는 2부에 꼭 외교안보 이슈를 다뤘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어야겠죠. 제가 외교안보 소식을 여러분께 참 다양하게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동훈 이야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재명과 선거법 이야기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2부를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전망과 선거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요. 이재명이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있지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는 건 민주당 전체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죠.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국회의원직 박탈, 대선 때 받은 434억 반환, 그리고 다음 대선 출마 불가인데 징역 1년이 나왔으니까 그 충격파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가슴에는 정말 모처럼 시원한 갈증 해소가 되었지만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무거운 형의 유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서 이제는 아예 이 공직선거법 자체를 이재명을 위해 뜯어 고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을 민주당이 11월 14일과 11월 15일에 발의했는데요. 11월 14일은 이재명 재판 선고 나오기 하루 전이고요. 11월 15일은 이재명 선고가 나온 그날입니다. 어떤 법안들이 발의됐느냐? 일단 첫 번째 법안. 진짜 황당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빼자. 허위사실 공표를 공직선거법에서 빼자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제 당선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낙선을 위해서 얼마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된다. 그리고 그걸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는 결국 이재명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게 되자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음주운전 처벌을 빼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도죄로 수사받는 사람이 절도는 생활범죄고 민생범죄니까 절도죄는 처벌하지 말자.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없는 발상이라 제가 비유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여러분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의원직 박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높이자.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룰을 어겨서 처벌을 받으니까 룰 자체를 없애거나 이 룰의 허들을 엄청 위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가 되면 이재명 3심 확정 이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 법전에 새겨지면 이재명이 그 전에 받은 형량이 무효가 되고 새로 만들어진 법을 기준으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뭐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만 만에 하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대로 허위사실 공표가 삭제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재명이 2심에서까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 맞았어요. 그런데 3심 막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가 삭제된 법이 통과돼요. 그럼 대법원은 새로 만들어진 법 기준에 맞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거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졌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 의원직 박탈 기준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면 예를 들어 이재명이 2심에서 뭐 날고 기는 재주로 징역 1년을 감형받아서 벌금 뭐 한 80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법이 통과되면 3심에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벌금 800만 원은 의원직 박탈은 아니다. 모든 결과가 다 바뀌어요. 무섭고 놀랍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건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이 허위사실 공표 삭제와 벌금 1,000만 원 기준 상향을 밀어붙이고도 남을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도 약간 발을 슬금슬금 빼고 있어요. 왜냐? 이게 아까 제가 비유한 것처럼 음주운전 범죄자가 음주운전 처벌 조항을 없애자고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국민들한테 돌팔매 받고 욕먹고 민주당 지지율 폭망하기 딱 좋은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는 아직 우리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발을 슥 빼지만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건 국회의원 10명이 그 법안에 사인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 10명 이상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온갖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정확하게는 제2요구권이죠. 그 제2요구권을 발휘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딱 버티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당장 지지율 떨어지고 욕먹더라도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겠죠. 통과시키고도 남을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고, 이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한동훈 편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한 거고,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 자체로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외교 안보, 대외 경제 성과, 4대 개혁, 아쉬운 것도 있죠. 국정 홍보라던가,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던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건 제가 괜한 대통령에 대한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악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았죠.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등 민주당이 지들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고 있을 때는 자기들도 차마 통과 안 시키던 법안을 막 밀어붙이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횟수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여야 합의하는 악법은 다 거부한다. 제의 요구한다. 빡빡빡 국회로 돌려보내고 킬이 되니까 이거 어차피 국민들한테 욕먹으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켜봤자, 이재명 살리기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그래봤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히겠구나. 그러면 우리 굳이 여기에 막 발 들여서 손해보지 말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슬금슬금 발을 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특히나 설령 보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보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강인하고 묵직하고 뚝심 있게 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2요구권을 딱 쓰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이거 통과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를 좌절시키고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판사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욕이나 다름없는 막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사법부다. 정권에 부역하는 판사다. 심지어는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냐?
이런 말도 국회의원들이 대놓고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런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내린 한상진 판사는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재판부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모이는 그룹 회원이기 때문에 재판부 성향이 어떻다, 정권 눈치를 봤다 이런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재판부를 욕하고 판사를 욕하고 인신공격하는 게 이 위증교사 재판이나 다음번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물론 판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법리로만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야만 하지만 판사도 사람인데 여기에 굴복해서 형량을 깎아주거나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판사들의 이 심리를 민주당이 더 자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재명이 오늘 재밌는 입장을 냈습니다. 무슨 입장을 냈느냐. 사법부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자기는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걸로 믿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나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랑 같이 집회하면서 신나게 막 재판부 까고 하다가 이제 와서 정작 또 다가오는 월요일에 위증교사 재판 받을 처지가 되니까 재판부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오늘 그 기사 나와 있어요. 재판부가 다 나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판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증교사 재판 선고하는 판사님은 좋은 판사일 겁니다. 현명한 판단 내려주십시오. 이게 마치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한테 가서 굽신거리던 모습, 우린 중국한테 쉐쉐 하던 모습, 네.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 시기면 판결문 다 써놓고 형량까지도 다 정해놓은 시기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쏟아냈던 그 극언과 막말들은 고스란히 남아서 이재명 재판 발목을 잡는 하나의 무거운 족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위중교사 선고까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법 징역 1년으로도 사실 민주당 전체가 패닉에 빠졌는데 위증교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등등 뭐 조국의 전례를 봤을 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만 징역이 선고돼서 역시나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위증교사로도 의원직 박탈이 되고 다음 대선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만천하에 공표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티겠지만 이 2심이라는 것도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 안에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2심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정말 이재명에겐 정치적 사망 선고가 주어지게 되겠죠. 지방선거를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르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이재명과 만나서 수원인가요? 어디 시장에서 이재명을 수행하듯 모시고 다니면서 굽신굽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과 반대되는 소리를 내면 개딸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니까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이재명의 후계자, 이재명을 대신할 대안을 친명계 성향 국회의원들이 정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자리라는 게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 그 증거가 바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법무부 장관 할 때랑은 180도 다르게 비대위원장 되고 당대표 되니까 자신을 20년 동안 이끌어주고 키워주고 장관시켜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오래전 우레옥 불고기 사서 재워주고
싸주고 넥타이 선물해주던 형수님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살모사처럼 사정없이 달려드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지금은 이재명 앞에 굽신거리고 아유 막 잘해도, 또는 친명계에서 이재명의 후계자를 노리는 추미애, 뭐 정청래, 김민석, 저는 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들 중 누가 이재명 다음 타자가 되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자기 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싶어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김동연의 민주당, 김민석의 민주당을 만들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건 제가 정치를 보고 경험하면서 느낀 그런 순리이자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중교사 재판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더 흔들리는 것, 그리고 똘똘 뭉쳐서 탄핵 특검 하고 싶겠지만 지금 주말 장애 집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민주당 당원인 것들 티 안 나게 파란색 옷 입지 말라는 공지까지 내릴 정도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집회가 폭망했다는 뜻이죠. 근데 뭐 파란색 옷 안 입는다고 일반 시민들이 모입니까? 파란색을 입든 빨간색을 입든 노란색을 입든 이재명 방탄 집회에 우리가 왜 가냐? 우리가 거기 가서 왜 탄핵이나 특검의 들러리가 돼주냐? 이재명 너는 이제 가라, 깜빵으로 가라. 이게 대다수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민노총이랑 손을 잡고 조직을 빡빡 끌고 동원해도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사람이 안 모여. 그래서 막 원래 같았으면, 어설픈 판결이 나와서 유죄가 나왔으면 더 똘똘 뭉쳐서 탄핵 하려고 했던 민주당이 너무 센 판결에 휘청거리면서 집회의 동력도 상실되고 탄핵 노래를 불러봤자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고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대선 이전에 3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재명이 단죄받는 모습을 볼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법을 망치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그런 시도를 차마 실행으로 대놓고 옮기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꼭 힘주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언론이 질타하는 한동훈 대표의 침묵, 이제 두 번째 관문을 넘어섰다. 언론사 사설이 한동훈을 겨냥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동훈이 버틸 구석은 더 좁아졌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드렸고요. 이재명을 위한 선거법 변경, 이 말도 안 되는 개정 시도를 막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그 자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금요일 주말이 시작되는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장혜찬의 정치 펀치 목요일 오후 2시,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항상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